1번. 디젤 기관의 압축 압력이 규정보다 저하되는 이유는 1. 실린더 벽이 규정보다 많이 마모되었다. 2. 냉각수가 규정보다 작다. 3. 엔진 오일량이 규정보다 많다. 4. 점화 시기가 규정보다 다소 느리다. 정답은 1번입니다. 디젤 기관의 압축 압력은 실린더 내부에서 공기가 압축될 때 충분한 압력을 유지해야 연소 효율이 높아지고 엔진 성능이 유지됩니다. 실린더 벽이 규정보다 많이 마모되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커져 압축된 공기가 누출되어 압축 압력이 저하됩니다. 2위 냉각수량, 3위 엔진오일량, 4위 점화 시기는 압축 압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번. 건식 공기청정기의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기름으로 닦는다. 2. 마른 걸레로 닦아야 한다. 3.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낸다. 4.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건식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통해 공기 중의 먼지를 여과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 흐름이 방해받아 효율이 저하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 공기로 먼지를 주기적으로 털어내 필터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1위 기름 사용, 2위 마른 걸레 사용은 필터를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으며 4위 물 세척은 건식 필터의 소재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3번. 펜벨트에 대한 점검 과정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펜벨트는 눌러 약 10kg 중 처짐이 13에서 20mm 정도로 한다. 2. 펜벨트는 풀리의 밑부분에 접촉되어야 한다. 3. 펜벨트의 조정은 발전기를 움직이면서 조정한다. 4. 펜벨트가 너무 헐거우면 기관과열의 원인이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펜벨트는 풀리의 옆면, V형 벨트의 경우 밀착되어 마찰로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풀리의 밑부분에 접촉되면 벨트가 제대로 동력을 전달하지 못하고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여 효율이 떨어지므로 풀리의 옆면에 접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점검 방법입니다. 4번. 기관의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치는 1. 체크 밸브, 2. 프라이밍 펌프, 3. 오버플로 펌프, 오버플로우 펌프. 4. 드레인 펌프. 정답은 2번입니다. 프라이밍 펌프는 연료 탱크에서 연료 분사 펌프로 연료를 공급하거나 연료계통에 공기가 유입되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공기 빼기 용도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 오버플로 펌프는 과잉 연료의 회수, 드레인 펌프는 물이나 불순물의 배출 용도이므로 이 문제의 용도와는 다릅니다. 5번. 냉각수 순환용 물펌프가 고장났을 때 기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기관 과열, 2. 시동 불능, 3. 축전지의 비중 저하, 4. 발전기 작동 불능. 정답은 1번입니다. 냉각수 순환용 물펌프가 고장나면 냉각수가 엔진 내부를 원활히 순환하지 못하여 엔진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엔진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기관 과열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동 불능, 축전지 비중 저하, 발전기 작동 불능은 물펌프 고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6번. 기관의 밸브 간극이 너무 클 때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정상 온도에서 밸브가 확실하게 닫히지 않는다. 2.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해진다. 3. 푸시로드가 변형된다. 4. 정상 온도에서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밸브 간극이 너무 크면 캠축이 밸브를 눌러주는 시간과 리프트, 밸브가 열리는 높이가 줄어들어 밸브가 충분히 열리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흡기 및 배기 효율이 떨어져 기관 출력이 저하됩니다. 1번은 밸브 간극이 너무 작을 때 발생하며 2번과 3번은 밸브 간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7번. 기관에서 크랭크축의 역할은 1. 원활한 직선 운동을 하는 장치이다. 2. 기관의 진동을 줄이는 장치이다. 3.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4. 원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크랭크 축은 피스톤의 왕복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전환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상하로 움직이면 연결된 커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 축이 회전운동을 하도록 변환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크랭크 축의 역할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8번. 엔진의 회전수를 나타낼 때 RPM이란 1. 시간당 엔진 회전수 2. 분당 엔진 회전수 3. 초당 엔진 회전수 4. 10분간 엔진 회전수. 정답은 2번입니다. RPM은 Revolutions per Minute이 약자로 1분 동안 엔진이 회전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엔진의 회전수를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이며 시간당, 초당, 10분간 회전수와 같은 다른 단위는 RPM의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9번. 연료의 세탄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1. 여료율 2. 폭발압력 3. 착화성 4. 인화성. 정답은 3번입니다. 세탄가는 디젤 연료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세탄가가 높을수록 착화 지연 시간이 짧아지고 착화성이 우수하여 원활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여료율, 폭발압력, 인화성은 세탄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밀접한 관계가 아닙니다. 10번. 엔진오일이 우유색을 띠고 있을 때의 주된 원인은 1. 가솔린이 유입되었다. 2. 연소가스가 섞여 있다. 3. 경유가 유입되었다. 4. 냉각수가 섞여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엔진오일이 우유색을 띠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냉각수가 엔진오일과 섞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섞이면 유화현상이 일어나 우유색에 혼탁한 상태가 됩니다. 가솔린, 연소가스, 경유가 섞인 경우는 우유색으로 변하지 않고 다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11번. 실린더 마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출력의 감소 2. 크랭크실의 윤활유 오손 3. 불완전 연소 4. 거버너의 작동 불량. 정답은 4번입니다. 실린더 마모는 기관 내부에서 윤활유 오손 2. 압축 불량으로 인한 출력 감소 1. 불완전 연소 3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반면 거버너는 엔진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실린더 마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버너의 작동 불량 4은 실린더 마모와 가장 관련이 적습니다. 12번. 건설기계 기관에서 사용하는 윤활유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1. 기밀작용 2. 방청작용 3. 냉각작용 4. 산화작용. 정답은 4번입니다. 윤활유는 기관 내부의 마찰을 줄이고 부품 간 기밀 유지 1.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작용 2. 마찰열을 제거하는 냉각작용 3을 합니다. 그러나 산화작용 4은 윤활유의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윤활유가 열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윤활유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습니다. 13번. 축전지 급속 충전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한다. 2. 충전 중인 축전지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3. 전해액 온도가 45를 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4. 충전 시간은 길게 하고 가능한 2주에 한 번씩 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축전지 급속 충전은 전해액 온도 상승과 가스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하고 1. 충격을 가하지 않으며 2. 전해액 온도를 45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3. 그러나 급속 충전은 충전 시간을 짧게 하여 신속히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충전 시간을 길게 하고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급속 충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4. 14번. 교류 발전기에서 스테이터 코일에 발생한 교류는 1. 실리콘에 의해 교류로 정류되어 내부로 나온다. 2. 실리콘에 의해 교류로 정류되어 외부로 나온다. 3. 실리콘 다이오드에 의해 교류로 정류시킨 뒤에 내부로 들어간다. 4. 실리콘 다이오드에 의해 직류로 정류시킨 뒤에 외부로 끌어낸다. 정답은 4번입니다. 교류 발전기의 스테이터 코일에서 유도된 교류 전류는 실리콘 다이오드를 통해 직류로 정류된 후 외부 전기장치로 공급됩니다. 즉, 다이오드가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이를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 정상 작동 원리입니다. 따라서 4번이 올바른 설명이며 나머지 보기
1, 2, 3, 는 교류로 정류하거나 내부로 들어가는 등 잘못된 설명입니다. 15번. 트랜지스터의 회로작용이 아닌 것은 1. 지연회로 2. 증폭회로 3. 발열회로 4. 스위칭회로. 정답은 3번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전기 신호를 증폭 2. 하거나 신호를 스위칭 4. 하거나 신호 전달을 지연 1. 시키는 회로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발열회로 3. 는 트랜지스터의 목적이 아니라 트랜지스터 사용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열이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발열회로는 트랜지스터의 회로작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16번. 일반적인 축전지 터미널의 식별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플러스, 위 표시로 구분한다. 2. 터미널의 요철로 구분한다. 3. 굵고 가는 것으로 구분한다. 4. 적색과 흑색 등 색으로 구분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축전지 터미널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표시, 1. 터미널 굵기, 3. 색상, 4. 등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러나 터미널의 요철, 2은 규격화된 구분 방법이 아니면 요철로는 정확한 극성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17번. 건설기계의 전조등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1. 단선으로 한다. 2. 복선식으로 한다. 3. 축전지와 직결시킨다. 4. 굵은 선으로 갈아 끼운다. 정답은 2번입니다. 건설기계의 전조등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선식, 2. 배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선식은 접지 불량으로 인한 전압 강하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전류 공급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단선, 1. 축전지 직결, 3. 굵은 선으로 교체, 4. 는 전조등 성능 유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18번. 시동이 걸렸을 때 시동키,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1. 베어링이 소손된다. 2. 전기자가 소손된다. 3. 충전이 잘 된다. 4. 피니언 기어가 소손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관이 시동된 후에도 계속 시동키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시동 모터의 피니언 기어가 플라이휠과 계속 맞물려 과부하가 걸리고 마찰이 심화되어 결국 피니언 기어가 과열되어 소손될 수 있습니다. 4. 베어링 1. 이나 전기자 2. 의 소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충전이 잘 되는 현상 3. 과도 무관합니다. 19번. 지게차의 운행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틸트는 적재물이 백레스트에 완전히 닿도록 한 후 운행한다. 2. 주행 중 노면 상태에 주의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운행한다. 3. 내리막길에서는 급회전을 삼간다. 4. 지게차의 중량 제한은 필요에 따라 무시해도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게차 운행 시 중량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중량 제한을 무시하면 차량의 안정성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중량 제한을 무시해도 된다는 설명 4는 잘못된 것입니다. 20번. 굴삭기로 작업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땅을 깊이 팔 때는 부미 호스나 버킷 실린더의 호스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2. 암석, 토사 등을 평탄하게 고를 때는 선외관성을 이용하면 능률적이다. 3. 암 레버의 조작 시 잠깐 멈췄다 움직이는 것은 펌프의 토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4. 작업 시는 실린더의 행정 끝에서 약간 여유를 남기도록 운전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굴삭기 작업 시 선외관성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토사를 평탄하게 고르는 것은 위험한 작업 방법입니다. 선외관성은 제어하기 어렵고 장비의 균형을 잃게 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외관성을 이용하는 것이 능률적이라는 설명 2는 틀린 것입니다. 21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이 벗겨지는 주 원인은 1. 트랙의 서행회전 2. 트랙이 너무 이완되었을 때 3. 파이널 드라이브의 마모 4. 보조 스프링이 파손되었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트랙이 벗겨지는 주된 원인은 트랙의 장력이 적절하지 않고 너무 느슨해지는 경우입니다. 트랙이 너무 이완되면 작업 중에 충격이나 회전 시 트랙이 쉽게 벗겨질 수 있습니다.
1번이 서행 회전은 트랙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아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3번이 파이널 드라이브 마모는 구동력 저하와 관련되며 트랙 벗겨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4번이 보조 스프링 파손은 트랙의 장력 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적고 트랙 벗겨짐의 주요 원인은 아닙니다. 22번 동력 전달 장치에 사용되는 차동 기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회할 때 좌우 구동 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한다. 2. 선회할 때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증대시킨다. 3. 보통 차동 기어 장치는 노면의 저항을 작게 받는 구동 바퀴의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될 수 있다. 4. 기관의 회전력을 크게 하여 구동 바퀴에 전달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차동 기어 장치의 기능은 기관의 회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전달된 동력을 좌우 바퀴에 분배하여 회전 속도의 차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즉,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은 변속기나 감속기에서 수행하며 차동 기어 장치의 역할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23번 기중기 와이어로프의 마모 원인이 아닌 것은 1. 와이어로프의 윤활 부족 2. 활차홈이 과도하게 마모된 경우 3. 활차 베어링의 급유 부족 4. 로프 감는 드럼 클러치의 슬립. 정답은 4번입니다. 와이어 로프의 마모는 윤활 부족, 활차 홈의 마모, 활차 베어링의 급유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로프 감는 드럼 클러치가 슬립되는 것은 와이어 로프의 직접적인 마모 원인이 아니면 로프의 마모보다는 동력 전달 효율 저하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4번이 마모 원인이 아닙니다. 24번 모터그레이더의 텐덤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오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엔진 오일 2. 기어 오일 3. 그리스 4. 유압류. 정답은 2번입니다. 텐덤 드라이브는 기어와 베어링으로 구성된 부품으로 높은 압력과 마찰력을 견딜 수 있는 기어 오일이 가장 적합한 윤활제입니다. 엔진 오일은 엔진 내부 윤활용이며 그리스는 회전부의 국소 윤활, 유압류는 유압장치의 작동류로 사용되므로 텐덤 드라이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5번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클러치판은 어떤 축의 스플라인에 끼워져 있는가? 1. 추진축 2. 차동기어 장치 3. 크랭크축 4. 변속기 입력축. 정답은 4번입니다. 클러치판은 변속기의 입력축에 스플라인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클러치를 작동시키면 엔진의 크랭크축에서 전달된 동력이 클러치판을 통해 변속기 입력축으로 전달되거나 차단됩니다. 추진축이나 차동기어 장치는 변속기 이후의 동력 전달 경로에 위치하며 크랭크축은 엔진 내부에 위치하여 클러치판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26번 동력장치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 작은 조작력으로 조향 조작이 가능하다. 2. 조향 핸들의 심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3. 설계 제작 시 조향 기어비를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4. 조향 핸들이 유격 조정이 자동으로 되어 볼 조인트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동력장치는 조향 조작을 쉽게 하고 심의 현상, 조향 핸들의 진동을 줄이며 조향 기어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향 핸들의 유격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볼 조인트,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는 내용은 동력장치의 일반적인 장점과 관련이 없습니다. 볼 조인트의 수명은 사용 환경과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동력장치 자체가 이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27번 다음 중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자체 중량 2톤 미만의 불도저 2. 자체 중량 1톤 미만의 굴삭기 3. 자체 중량 2톤 미만의 로더 4. 자체 중량 2톤 미만의 엔진식 지게차. 정답은 2번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자체 중량 1톤 미만의 굴삭기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굴삭기의 경우 자체 중량 1톤 이상부터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다른 보기의 불도저, 로더, 엔진식 지게차는 자체 중량이 2톤 미만이라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8번 다음 중 특별 또는 경고 표지 부착 대상 건설기계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대형 건설 기계에는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건설 기계는 특별 표지 부착 대상이다. 3. 특별 표지판은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에 부착해야 한다. 4. 최소 회전 반경 12m를 초과하는 건설 기계는 특별 표지 부착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최소 회전 반경이 12m를 초과하는 건설 기계는 특별 표지 부착 대상입니다. 따라서 4번이 특별 표지 부착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보기의 특별 표지 부착 기준, 길이 16.7m 초과, 등록번호가 표시된 면에 부착 등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29번.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1.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 표지 설치 장소. 2.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 금지 구역. 3. 경사로의 정상 부근. 급경사로의 마지막. 4.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정답은 2번입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이나 주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터널 내부, 앞지르기 금지 표지 설치 장소, 경사로 정상 부근, 급경사로 끝부분, 교차로 및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30번. 도로교통법상에서 교통안전표지의 구분이 맞는 것은? 1. 주의표지, 통행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차선표지. 2.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3. 도로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노면표지. 4.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차선표지, 도로표지. 정답은 2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로 구분됩니다. 차선표지나 통행표지, 도로표지 등은 법적으로 정의된 표지 구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올바른 구분입니다. 31번.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 제작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은? 1. 국토해양부 장관. 2. 행정안전부 장관. 3. 경찰청장. 4. 시도지사. 정답은 4번입니다.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명령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시 도지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번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2번 행정안전부 장관, 3번 경찰청장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명령과 관련된 권한이 없습니다. 32번. 도로교통법상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신호등이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하여야 한다. 2. 신호등이 있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3. 신호가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 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4. 신호기와 관련 없이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는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3번이 정확히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은 서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시정지가 필수이며 2번은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반드시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은 신호기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33번. 건설기계 검사 기준에서 원동기 성능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1. 토크 컨버터는 기름량이 적정하고 누출이 없을 것. 2. 작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 음이 없을 것. 3.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4. 원동기의 설치 상태가 확실할 것. 정답은 1번입니다. 건설기계 검사 기준에서 원동기 성능검사 항목은 작동 상태의 진동 및 이상음 유무, 배출가스 허용 기준 적합 여부, 원동기 설치 상태의 확실성 등입니다. 토크 컨버터의 기름량 및 누출 여부는
원동기 성능 검사가 아니라 동력 전달 장치의 검사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번이 원동기 성능 검사 항목이 아닙니다. 34번.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2. 형식 승인 또는 확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 3.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계속해서 조종한 자. 4. 조종사면허 취소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해서 조종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개정 전 문제로 당시 형식 승인 또는 확인 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제작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는 관련 처벌 규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나 주어진 문제의 당시 기준에 따르면 형식 승인 또는 확인 검사를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1번, 3번, 4번은 더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35번. 자동차가 주행 중 서행하여야 하는 곳을 설명한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4차로 주행차선에서 1차로 부근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비탈길의 고개 마루 부근. 정답은 1번입니다. 서행해야 하는 장소는 도로가 굽어져 있거나 2번 가파른 내리막길 3번 비탈길의 고개 마루 부근 4번 등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4차로 주행차선에서 1차로 부근 1번은 특별히 서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36번. 자동차의 승차 정원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등록증에 기재된 인원 2. 화물자동차 4명 3. 승용자동차 4명 4.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정답은 1번입니다. 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자동차나 승용자동차의 정원이 무조건 4명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운전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차량 등록증에 명시된 인원이 정확한 승차 정원입니다. 37번.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오일 펌프 성능이 노후되었을 때 2. 오일의 점도가 높아졌을 때 3. 오일의 점도가 낮아졌을 때 4. 개통 내에서 누설이 있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오일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은 오일 펌프의 성능 저하 1번. 오일 점도가 너무 낮아졌을 때 3번. 개통 내부에서 오일 누설이 있을 때 4번 등입니다. 그러나 오일의 점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오일의 흐름이 어렵고 압력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2번이 오일 압력 저하와 가장 거리가 먼 원인입니다. 38번.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허용하고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는 1. 릴리프 밸브 2. 체크 밸브 3. 카운터 밸런스 밸브 4. 매뉴얼 밸브. 정답은 2번입니다. 체크 밸브는 유압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허용하고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릴리프 밸브 1번은 과도한 압력을 방출하는 기능, 카운터 밸런스 밸브 3번은 하중과 관련된 압력을 조정하는 기능, 매뉴얼 밸브 4번은 수동으로 유압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이므로 해당 기능과 다릅니다. 39번. 다음 보기에서 유압작동류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모두 맞는 것은 1. 기역 니은들 2. 니은 디귿 미읍 3. 니은을 미읍 4. 기역 읍 이읍. 정답은 4번입니다. 유압작동류는 압력에 대해 비압축성이어야 하고 기역, 밀도가 작아야 하며 니은, 열팽창 개수가 작아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적어야 하고 디귿, 발화점이 높아 화재 위험이 적어야 합니다. 비읍, 최적탄성 개수는 커야 하고 리을 틀림, 점도 지수는 높아야 합니다. 미음 틀림.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비읍이 모두 맞는 조건입니다. 40번. 유압류의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저하된다. 2. 점성의 점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3.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진다. 4.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유압유의 점도는 온도가 상승하면 낮아지고 1번 온도가 내려가면 높아지며 3번 점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2번입니다. 그러나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 4번은 점도가 아니라 동점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41번 유압모터의 회전속도가 규정속도보다 느릴 경우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압펌프의 오일 토출량 과다 2. 유압유의 유입량 부족 3. 각 작동부의 마모 또는 파손 4. 오일의 내부 누설 정답은 1번입니다. 유압모터의 회전속도는 유압펌프에서 공급되는 오일의 양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유압펌프의 오일 토출량이 과다하다면 오히려 회전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보기에 제시된 2번 유압유 유입량 부족, 3번 작동부의 마모 또는 파손, 4번 오일 내부 누설 등은 모두 유압모터의 회전속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2번 유압회로 내의 유압을 설정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압력 제어 밸브는 1. 릴리프 밸브 2. 감압 밸브 3. 릴레이 밸브 4. 리턴 밸브 정답은 1번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유압회로 내의 압력이 설정된 값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오일을 탱크로 방출하여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감압 밸브는 특정 부분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릴레이 밸브는 신호 전달 및 작동을 위한 밸브이고 리턴 밸브는 오일을 탱크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설정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입니다. 43번 유압유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출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곳은 1. 실 2. 피스톤 3. 기어 4. 펌프 정답은 1번입니다. 유압유가 누출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곳은 실입니다. 실은 유압장비의 각 부품 사이에 장착되어 오일의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이 마모되거나 손상되면 즉시 오일 누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출이 확인되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피스톤, 기어, 펌프 등은 누출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곳은 실입니다. 44번 그림과 같은 유압기호는 1. 유압 밸브 2. 차단 밸브 3. 오일 탱크 4. 유압 실린더 정답은 3번입니다. 제시된 유압기호는 유압장치에서 오일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오일 탱크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유압 밸브는 오일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이고 차단 밸브는 오일 흐름을 차단하거나 개방하는 장치이며 유압 실린더는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므로 해당 기호와 다릅니다. 45번 유압 실린더의 작동 속도가 느릴 경우 그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경과되었을 때 2. 유압회로 내의 유량이 부족할 때 3. 운전실에 있는 가속 페달을 작동시켰을 때 4. 릴리프 밸브의 세팅 압력이 높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유압 실린더의 작동 속도는 공급되는 유압유의 유량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유압회로 내 유량이 부족하면 실린더의 작동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엔진오일의 교환 시기나 가속 페달 작동은 실린더 작동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릴리프 밸브의 세팅 압력이 높다고 해서 작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력 유지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작동 속도가 느린 원인은 유압회로 내 유량 부족입니다. 46번 기어식 유압 펌프에서 회전수가 변하면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1. 오일 압력 2. 회전 경사단의 각도 3. 오일 흐름 용량 4. 오일 흐름 방향 정답은 3번입니다. 기어식 유압 펌프는 펌프의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펌프에서 토출되는 오일의 흐름 용량, 유량이 가장 크게 증가합니다. 펌프의 오일 압력은 주로 부하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회전 경사단의 각도는 기어식 펌프에 존재하지 않고 오일 흐름 방향은 펌프 내부 구조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전수 변화로 인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전수 변화로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오일 흐름 용량입니다. 47번
산업안전보건에서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위험표지 2. 경고표지 3. 지시표지 4. 금지표지. 정답은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의 안전표지에는 경고표지, 지시표지, 금지표지, 안내표지 등이 있습니다. 위험표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위험을 나타내는 표지는 경고표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위험표지입니다. 48번. 배터리 전해액처럼 강산, 알칼리 등의 액체를 취급할 때 가장 적합한 복장은 1. 면장갑 착용 2. 면직으로 만든 옷 3. 나일론으로 만든 옷 4. 고무로 만든 옷. 정답은 4번입니다. 배터리 전해액과 같은 강산이나 알칼리성 액체는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액체를 취급할 때는 액체가 침투하지 못하는 재질인 고무로 만든 옷을 착용하여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면장갑이나 면직, 나일론 소재의 옷은 강산이나 알칼리성 액체에 쉽게 침투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49번. 다음 중 보호안경을 끼고 작업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용접 작업 시 2. 그라인더 작업 시 3. 건설기계 장비 일상점검 작업 시 4. 클러치 탈, 부착 작업 시. 정답은 3번입니다. 보호안경은 눈에 이물질이나 파편이 튀거나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산소용접 작업 시 불꽃이나 파편, 그라인더 작업 시 금속 파편, 클러치 탈부착 작업 시 먼지나 파편이 튈 가능성이 높아 보호안경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장비 일상점검 작업은 일반적으로 눈에 이물질이 튈 위험이 적은 작업이므로 보호안경 착용과는 가장 거리가 멉니다. 50번. 스패너 작업 시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스패너의 입이 너트의 치수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패너의 자루에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는 쇠기를 넣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4. 너트에 스패너를 깊이 물리도록 하여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식으로 불고 조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스패너 작업 시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 쇠기를 넣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쇠기를 넣으면 스패너가 너트에서 미끄러지거나 빠질 위험이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패너는 너트의 치수에 정확히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자루 끝에 파이프 등을 연결하여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으며 너트에 깊이 물려 조금씩 당기면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쇠기를 넣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51번. 물품을 운반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가벼운 화물은 규정보다 많이 적재하여도 된다. 2.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유의한다. 3. 정밀한 물품을 쌓을 때는 상자에 넣도록 한다. 4. 약하고 가벼운 것을 위에 무거운 것을 밑에 쌓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화물을 운반할 때는 규정된 적재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벼운 화물이라 하더라도 규정보다 많이 적재하면 화물이 떨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화물이라도 규정된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번이 안전사고 예방, 3번이 정밀 물품을 상자에 넣는 것, 4번이 가벼운 것을 위에, 무거운 것을 아래에 쌓는 것은 모두 올바른 사항입니다. 52번. 전등 스위치가 옥내에 있으면 안 되는 경우는 1. 건설기계 장비 차고 2. 절상유 저장소 3. 카바이드 저장소 4. 기계류 저장소. 정답은 3번입니다. 카바이드는 물과 접촉하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 물질입니다. 따라서 카바이드 저장소 내부에 전등 스위치가 있을 경우 스위치를 작동할 때 발생하는 스파크, 불꽃, 에 위에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바이드 저장소의 전등 스위치는 옥내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장소들은 이와 같은 폭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옥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53번. 산업재해의 통상적인 분류 중 통계적 분류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사망, 업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 2. 중경상, 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3.
경상해, 부상으로 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4. 무상해 사고, 응급처치 이하의 상처로 작업에 종사하면 서치료를 받는 상해 정도.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재해 통계에서 중경상은 일반적으로 부상으로 인해 8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동 상실을 가져오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보기 2번은 30일 이상의 노동 상실로 잘못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사망, 경상해, 무상해 사고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54번, 해머 작업 시 안전수칙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열 처리된 재료는 해머로 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녹이 있는 재료를 작업할 때는 보호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자루가 불안정한 것, 쇠기가 없는 것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장갑을 끼고 시작은 강하게, 점차 약하게 타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해머 작업 시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은 미끄럼 방지와 손 보호를 위한 것이나 타격 방법은 처음부터 강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볍게 타격하여 위치와 균형을 잡은 후 점차 강하게 타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타격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보기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안전수칙으로 적절한 내용입니다. 55번, 가연성 액체, 유류 등 연소 후 재가 거의 없는 화재는 무슨 급별 화재인가? 1. A급, 2. B급, 3. C급, 4. D급. 정답은 2번입니다. 화재는 연소 물질에 따라 급별로 분류됩니다. B급 화재는 가연성 액체, 유료, 기름 등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로 연소 후 재가 거의 남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재는 B급 화재에 해당합니다. A급 화재는 일반적인 가연성 고체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를 나타냅니다. 56번. 기계운전 및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맞는 것은 1.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레버 조작을 빨리 한다. 2. 장비의 무게는 무시해도 된다. 3. 작업도구나 적재물이 장애물에 걸려도 동력에 무리가 없으므로 그냥 작업한다. 4. 장비 승하차 시에는 장비에 장착된 손잡이 및 발판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장비 승하차 시에는 반드시 장비에 부착된 손잡이와 발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승하차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끄러짐이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1번이 레버 조작을 빨리 하는 것, 2번이 장비 무게 무시, 3번이 장애물에 걸린 상태로 작업하는 것은 모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잘못된 행동입니다. 57번.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20m 이상 누출되면 가스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가스누출 경보기는 몇 앰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1, 10, 2, 15, 3, 20, 4, 25. 정답은 3번입니다. 도로굴착공사로 인해 가스배관이 20m 이상 노출될 경우 가스 누출 경보기를 20m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스 누출 시 신속하게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20m가 정확한 규정 거리입니다. 58번. 굴착 작업 중 주변의 고압전선로 등에 주의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1. 고압선과 접촉해도 무관하다. 2. 고압선과 안전거리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3. 주차시켜 놓았을 때 버켓 끝을 전주에 기대어 놓았다. 4. 전주가 서 있는 밑부분을 굴착하여도 무관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굴착 작업 중 주변에 고압 전선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고압선과의 안전거리를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 감전 사고와 같은 심각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수칙입니다. 고압선과 접촉하거나 전주에 버켓을 기대어 놓거나 전주 밑을 굴착하는 행위는 모두 심각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59번. 굴착공사 중 적색으로 된 도시가스 배관을 손상하였으나 다행히 가스는 누출되지 않고 피복만 벗겨졌다.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해당 도시가스회사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모수토록 한다. 2.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으므로 그냥 되메우게 한다. 3. 벗겨지거나 손상된 피복은
고무판이나 비닐 테이프로 감은 후 되메우게 한다. 4. 벗겨진 피복은 부식 방지를 위하여 아스팔트를 칠하고 비닐 테이프로 감은 후 직접 되메우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경우 가스 누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전문적인 점검과 보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임의로 고무판이나 테이프 등으로 감고 되메우는 행위는 부식이나 향후 가스 누출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60번. 한전에서는 송전선로의 고장 발생 예방 및 고장 개소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고장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 중 신고와 거리가 먼 것은? 1. 한전에서 고장 개소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고장 개소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를 하는 경우 고장 신고. 2. 전기설비로 인한 인축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의 신고, 예방 신고. 3. 한전에서 설비 상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 신고. 4. 고장 개소를 발견하고 하루 뒤에 신고한 경우 지연 신고. 정답은 4번입니다. 한전에서 운영하는 고장신고 제도는 즉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장 개소를 발견하고 하루 뒤에 신고하는 경우 지연 신고는 신속한 대응과 예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고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즉시 신고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제도의 목적에 적합합니다.